까만색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쇼핑몰 1층을 가로질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탑니다. 놀란 시민들은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몸을 피합니다. 오늘 오후 5시 59분쯤 경기도 분당 서현역의 AK 백화점에서 한 2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6분 만에 9명이 흉기에 다쳤습니다. 흉기라는 거 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흉기를 갖다가 휘둘렀다. 이거 사람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살인죄예요, 살인. 미필적 고의엔 살인, 살인미수네요.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 죽지 않았다면은 살인미수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살인 같아요, 저는. 흉기라고 하면 뭐 칼을 의미하는 거죠? 칼이나 흉기 이거 다 한 방 잘못 맞으면 갈 것 같은데요. 상해는 아니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집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라는 국무총리 발언이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은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공중협박죄 이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공공장소 흉기 소지 이것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는 공중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자체를 처벌하려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살인죄의 예비 단계의 예비. 기존에 있었던 게 살인죄니까 그 살인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중협박죄, 그 다음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이런 거는 이제 공공의 위험성을 침해하는 거라서 사회적 법익으로 한번 넣어볼 만한 그런 죄가 되기는 합니다. 기존 형법 체계로는 좀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처벌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칼 같은 거 들고 다녀도 처벌을 못했었다는 기존에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살인 예비죄인데 내가 칼을 들고 갔다. 음식점 칼인데 음식하러 간다. 뭐 그 정도니까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었겠죠. 마트에서 칼을 샀다. 개봉하지 않은 일봉된 상태로 해서 집에 갖고 오는 거 그걸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주부들이 칼 사 갖고 오는 걸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횟집에서 칼을 많이 쓰는데 횟칼을 만약에 일본에서 공수를 해온다. 항공편으로 해서 딱 운송을 해왔다. 그것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정이 안 된 이유는 칼은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산 칼이나 일본 칼이 유명하니까 수입을 해오거나 이게 난동불일 건지 정말로 사용할 건지 애매해서 규정 안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밀봉된 상태로 오는 거고 난동 부리는 거는 난데없이 날이 드러난 상태로 가지고 다니는 것일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처벌 규정에는 그 구성 요건 해당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지 법을 잘못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범위 같은 것도 있나요? 정해진 게 없는데 위험한 거는 다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은 연필 뭐 이런 것도 다 흉기가 된다고 그랬고 예를 들면은 연필 같은 게 있어 날카롭게 만약에 해요. 급소를 찔렀다 그러면은 죽죠 사람이. 다 흉기가 될 수. 여기에 있는 뭐 시계 핸드폰 이런 카메라도 던지면은 다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으면은 뭔가 상해가 날 것 같다 이러면 다 흉기로 볼 수 있습니다. 호신용품 판매점들이 판매가 급증을 했대요. 가지고 다니려면 혹시 절차 같은 것들이 있나요?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 그런 거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지 그걸 소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타격할 수 있는 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다니려면은 참담봉 같은 거 이 정도는 가지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갖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도망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달려드는데 제압이 쉽겠습니까? 도망가세요, 도망. 호신용품을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가방에 입혔다. 그러면은 처벌을 이거는 정당방위라서 처벌이 되지 않죠. 피해 당했을 때는 때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저는 알고 있는데 방어가 우선인데 정말로 맞아 죽겠다 그러면 때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 돼. 면밀하게 봐서 정당방위가 되면 처벌되지 않는 거고 예를 들면은 진짜 계속 맞고 이러다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대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만약에 심지어 죽었어요.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될 수도 있죠.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한 대 쳤는데 우연히 죽었다. 그럼 정당방위로 될 수가 있는데 막 맞는데 내가 권투 선수고 상대방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방어만 하는데 이제 열받아가지고 때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과잉방위로 해서 또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케이스마다 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겠죠. 범죄 예고글을 올리면 처벌이 그렇게 나요.
살인 예고를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죽이겠다는 건데 현행법상 어떤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처벌합니다. 그게 이제 살인 예비죄인데 이 경우는 누구라도 정말로 죽이겠다라는 의사가 확실하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살인 예비죄가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남역에 몇 시에 살인하겠다 해서 실제로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으면은 그때는 이제 살인 예비나 살인 미수나 그러면 처벌할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올렸는데 그 IP를 보고 추적을 해서 잡았어요. 정말 죽일 의도는 아닌 거 심심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벌금도 안 될까요? 무조건 죄명이 성립이 돼야지 벌금이든 징역이든 있는 겁니다. 현행법은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흉악범죄자들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대요. 혹시 왜 감형 사유가 되는 건가요? 형법 10조에 따르면은 심신장애자라고 있어요. 심신장애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결할 수 있어요. 미약한 정도를 넘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아요. 항상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제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요거는 이제 정신감정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형을 아예 안 받게 하지는 않고 감경시켜 줍니다. 정상인이 아니라서 심적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법조항대로 이 사람이 정말로 심신미약자인지 정상인인데 가짜로 심신미약자인 척하는지 그걸 잘 판단을 해야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위험한 곳은 가지 말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즉시 그 자리를 뜨도록 합시다.